아세안 10개국이 참석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행사인데요. 네, 부산 백스코에 마련된 미디어 센터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디어 센터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후 5시를 넘어 이곳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내일부터지만 오늘부터 정상들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 건데요. 첫 일정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도시와 결합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주요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스마트시티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도시의 비대화 속에서 겪었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재난재해의 경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마트시티에 모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세안 도시들도 같은 경험을 겪고 있고 같은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혁신적인 미래 기술과 신산업을 담아내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며 아세안과 한국이 세계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별 정상회의는 내일 공식 개막하는데 내일 이후의 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핵심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회의와 언론 발표는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공식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내일 저녁 때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 국가 정상 내외와 정부 인사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 5천만 명, GDP 2조 9천억 달러 수준의 거대 단일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비 시장이죠. 아세안은 이미 우리나라에게 세계 제2위 교역 상대인 만큼 앞으로 이런 아세안 국가 잠재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 기간 우리 정부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안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비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만큼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브리핑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근거 없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곳 미디어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발언이냐고 따졌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주장은 경강부회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징용공 판결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일본의 원칙이 깨졌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히 별개라는 주장도 사실상 무너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격려를 통해 강력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미디어 센터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